증가 일로인 가계 채무는 한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일본 미디어. OECD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인 3.8%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 영향을 감안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만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런 경제 전망치를 보고도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혐한 신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좋은 소식은 외면한 채 아주 미미한 나쁜 소식만을 들춰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을 모욕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인용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들을 응원하는 곳은 일본 미디어들입니다. 11월 22일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매체에서는 한국에서 보통 사람의 차입이 급증 중 세계 유수의 빚대국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금융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현재 한국의 가계채무 잔고는 GDP 대비 104.2%에 달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37개국 중에서 가계채무 잔고가 GDP 규모를 상회한 것은 한국뿐이다. 게다가 한국의 가계채무 증가 페이스는 세계 최고 속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세대주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수도권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거주 장소의 확보 등을 이유로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금리는 상승이 뚜렷하지 않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 한국의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상승이 뚜렷해지면 원리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가계는 증가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한국에서 가계 채무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소득이 늘지 않는 것이다. 한국통계청이 공표한 소득과 소비 등의 상황에 관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전보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하는 19세 이상 세대주는 32.1%로 상승했다. 2019년의 조사에서는 22.8%였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극소수 재벌계 대기업의 경제적인 힘이 집중된 점이 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평균 임금은 일본을 웃돌고 있지만 많은 가계가 직면하는 소득 환경의 실정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점도 크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발밑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 페이스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 수준은 매우 높다. 집세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다 많은 경제적인 기회의 확보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택 융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늘어난다. 가족 양육을 위해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금액을 차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결과 가계채무 잔고가 GDP 규모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전개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한국의 가계자금 사정이 핍박해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직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긴 안목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금리는 서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금리 상승 요인은 늘고 있다. 10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9%, 소비자 물가지수는 3.2% 상승했다. 원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점차 하락하는 경향으로 추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과 가계의 채무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중시하고 있다. 금리 상승이 뚜렷해지면 가계의 자금 사정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가계의 이자 지불 부담은 증가한다. 그 결과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다. 금리 상승은 부동산과 주가 등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금을 빌려 주식 등에 투자한 사람의 자금 사정도 악화될 것이다. 아시아 통화 위기 후 한국 가계는 계속 증가해 왔다. 앞으로도 가계 채무는 증가할 것이다. 다만 소득이 둔화되거나 줄어드는 한편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경제 환경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금리 상승으로 한국 가계의 자금 사정은 악화되고 불량 채권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증가 일로에 있는 가계 채무는 금융 시스템 불안의 발생 리스크를 높이는 등 한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주택융자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당연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면 얼마나 높은지, 어느 정도 소득인 사람이 얼마나 융자를 안고 있는지를 기사화해 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쇼핑하고 있는 국민이 다발하고 있다고 하고, 게다가 그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가계부채 세계 제1이 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IC 대국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지폐를 가지지 않고 금전 감각 없이 쇼핑이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 부채도 세계 제1이 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보다 능숙한 반일 차기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일본을 추월한다고 했지만 이미 빚으로 추월했습니다. 원은 세계 통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GDP를 1.5배 정도 부풀렸기 때문에 실태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 나라 내부는 상당히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날조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평균 급여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든가 1인당 평균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만 급여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그 이상으로 빚이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의 예금과 저금이 많이 늘고 있는 일본과 큰 차이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여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파탄에도 데미지는 최소한이 되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금융 시스템을 허물고 다시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상태로는 꼼짝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